일단은 이더넷 스위칭 네트워크 구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스파닝 트리 모드를 통일을 해요. 예전에는 스파닝 트리 모드가 시스코 같은 경우는 CST하고 PVST가 있었는데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PVST밖에 안 했었거든요. PVST 플러스다. 근데 그게 어차피 CST를 포함을 해요. 호환이 돼요. 다른 벤더들은 CST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할 때도 특별히 스파닝 트리 모드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스파닝 트리들이 이제 굉장히 장비들이 고가 장비나 고급화되면서 막 그런 모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PVST, RST, 뭐 MST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스위치를 연결할 때 먼저 스파닝 트리 모드를 통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연결할 때 이제 트렁킹, 태깅이라든지 아니면 채널, 링크 어그리게이션, 이더 채널이나 기가비 이더 채널 링크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먼저 스위치들끼리 트렁크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VLAN 정보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VLAN 정보가 VTP라는 프로토콜에 의거해서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교환이 되는데 그때 전제가 트렁킹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렁크를 제대로 딱 해놓고 VTP 서버에서 VLAN을 만들면 그게 클라이언트에 쪼르륵 가면 트렁크들이 이상 없이 동작한다 이런 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더 채널이야 당연히 뭐 현재의 어떤 패스트 이더넷이나 기가비 이더넷 한 포트 가지고 그 대역폭이 부족할 때 여러 개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VTP 도메인 통일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VTP 도메인이 스위치끼리 맞아야지만 VLAN 정보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VTP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지정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 있는 스위치들은 대부분 서버가 되고 VTP 서버도 이게 폴트 톨러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두 대가 대부분 VTP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억세스 레이어 스위치들은 클라이언트를 하죠. 그래서 서버에서 VLAN 정보를 만들면 클라이언트는 쓰기만 하고 참고로 코어 레이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은 억세스 포트로 연결해요. 트렁크 포트가 아니라 억세스 포트. 그 억세스 포트로 연결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VLAN 정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는 뭘로 하냐면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로 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자기 혼자 끝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VTP 서버상에 필요한 VLAN들을 생성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평소에 처음 생성할 때는 거기에 이제 VLAN 멤버십을 이제 주죠. 포트에다 VLAN 멤버십을 주는데 이런 거를 다른 벤더들은 PVID라고 그래요. PVID. 포트 VLAN ID라고 그러거든요. 포트 멤버십을 줘요. 그 다음에 루트 브릿지를 지정하고 그래서 이제 루트 브릿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폴트 톨러런스와 로드 밸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디퓨전 레이어 스위치에서 홀수 스위치다 그러면 홀수 VLAN에 대해서 루트, 짝수 스위치다 그러면 짝수 VLAN에 대해서 루트, 홀수 스위치다 그러면 짝수 VLAN에 대해서는 백업 루트, 짝수 스위치다 그러면 홀수 VLAN에 대해서 백업 루트 이런 거를 지정해 놓죠. 우리가 가끔 백업 루트라고 부르지만 사실 백업 루트를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루트 브릿지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지정하게 되면 일단 그 VLAN당 루트 브릿지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설정에 의거해서 억세스 레이어에 있는 VLAN들 중에 홀수 VLAN은 홀수 쪽 트렁크를 타게 되는 거고 짝수는 짝수 쪽 트렁크를 타게 되는. 그래서 이 루트 브릿지를 제대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억세스 레이어에 있는 VLAN들을 갖다가 뭐하는 분산하는 효과가 난다 그랬죠. 링크 분산하는 효과가.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렁크 포트 필터링을 해요. 예, 트렁크 포트 필터링을 하는데 이거는 시스코 장비일 때는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트렁크가 오픈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VLAN이 다 다녀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다른 컴피레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신이 바로 되는 건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쓸데없는 트래픽들이 글로 흘러가게 돼요. 다른 VLAN, 그러니까 현재 무슨 억세스 스위치는 VLAN을 갖다 10번하고 11번만 사용하는데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은 멤버십도 없는 다른 부인들이 자기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터를 하면서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트렁크에 필터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스파닝 트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스위치가 트렁크가 돼 있으면 자기 스위치에 있는 멤버십에 있는 VLAN들에 대해서만 스파닝 트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트렁크를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VLAN 필터를 안 해놓으면 모든 스파닝 트리에 쓸데없이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토폴로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꾸 스파닝 트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패킷들이 드랍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컨버전 타임 동안에. 그래서 왜 트렁크 필터링을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트래픽 낭비, 뭐 CPU 낭비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스파닝 트리에 참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초점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시스코는 그렇지만 다른 벤더는 전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벤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트렁크를 잡고 나면 거기에 다니게 되는 VLAN들을 지정하는 편이에요. 이게 사람들 좀 복잡하죠. 그러나 특정한 VLAN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VLAN 필터가 되기 때문에 따로 튜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 스위칭망 같은 경우 튜닝할 때 밴도의 의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거해서 튜닝하는 방법이 틀려져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필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퓨전 레이어에 L3 스위치가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랜 라우팅 수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IP 지정하고 라우팅 프로토콜 지정해갖고 라우팅하고 HSRP 그룹이나 GLBP 같은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가용성 기술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억세스 레이어는 목표가 뭐냐면 최소 비용으로 폴트 톨러런스와 로드 밸런스를 구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엔드 노드들을 수용하는 게 목표고, L2 레벨의 시큐리티, 그래서 뭐 맥 필터라든지 DHCP 필터라든지 ARP 필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BPDU 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L2 레벨의 시큐리티를 억세스 레이어에서 설정을 해야 돼요. 디퓨전 레이어는 대부분 우리가 L3를 반드시 쓰거든요. 그래서 디퓨전 레이어는 기본적인 목표가 자기 스위치 블락에 그 벌어지는 문제들이 그 코어 레이어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L3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코어에 문제가 번지게 되면 코어는 다른 여러 스위치 블락을 서로 연결하고 있잖아요. 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L3 레벨의 기본 시큐리티를 갖다 구현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IP 스푸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ACL들이 여기 들어가고, 이 디퓨전 레이어 대부분 연결되는 억세스 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어떤 서버들이 존재한다면 그 서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ACL들이 여기에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 코어에다가는 어떤 ACL이나 어떤 시큐리티나 이런 거를 안 건다는 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라우팅을 통해서 다른 스위치 블락이나 코어 레이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대부분 억세스 레이어는 L2, 디퓨전 레이어는 L3, 코어 레이어는 L2 이런 형태로 구조화해갖고 이더넷 스위칭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코어가 L2 코어일 때가 있고 L3 코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어 레이어는 전부 다 L2를 쓰는 게 합당하고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해되기 전에 인터넷에 어떤 ISP를 서로 연동하고 있는 IX 네트워크, 이게 L2라 그랬죠. 그래서 코어는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변경이 없어야 돼요. 설정에 대한 변경이 없어야 된다. 한번 코어 레이어가 설정이 딱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네트워크의 변화가 있어도, 즉 우리 네트워크의 변화라는 건 새로운 스위치 블락이 추가되어도 코어 쪽의 컨피그레이션은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코어에 자꾸 컨피그레이션 변화가 일어나면 그만큼 코어의 역할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안정성의 안정성. 죽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죽지 말아야. 그래서 스파닝 트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L2 코어 같은 경우는 거기를 갖다 억세스 레이어로, 그러니까 포트가 특정한 VLAN에 참여하는 그런 걸로 연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파닝 트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코어가 만약에 스파닝 트리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뭐냐면 토폴로지 변화했을 때 한 50주 동안 코어가 죽었다. 그러면 코어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L2 코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쓰고 그렇습니다. 코어가 L3로 가는 데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되게 얘기를 했지만, 시스코 같은 경우도 BC, MSN이 그 이더넷 스위칭 교육을 하는 코스인데 거기도 L3 코어는 가르치진 않습니다. 왜? 잘못됐기 때문에 L3 코어는 안 쓴다는 거 원래. 근데 이제 L2 코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코어가 스파닝 트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각각의 디퓨전 레이어의 트렁크 필터, 즉 코어 VLAN을 필터하는 부분에서 스파닝 트리를 참여하게 할 건지 말 건지